자, 미국 쪽에서의 흐름, 어쨌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엔비디아의 역할 부분이 대단합니다. 엔비디아 흐름을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렸을 때에 3% 정도의 조정만 아니라면 3% 이상의 낙폭만 아니라면은 그럼 뭐 국내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 충분히 하이닉스의 신고가 랠리의 기준은 이제 차분하게 움직임을 줘도 되고 차분하게 기준이 잡혀도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의 흐름이 확장되면 뭐 크게 불편하지 않겠다, 또 확장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미반도체, HBSP, 주성엔지니어링, 뭐 인스페타시스, 고용 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완벽하게 하락 장악형이 떴습니다. 완벽하게 일봉 기준에서 완벽한 하락 장악형. 그렇게 돼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도체를 안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 거품이다, 거품이라 했지 이제부터 이제 뭐 굉장히 힘겨워질 거야, 뭐 이런 코멘트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지금 일봉 하나만을 놓고 볼 수 있는 기준은 아니고요. 주봉, 월봉도 놓고 보셔야죠. 그래서 주봉의 기준에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려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당연히 정점 인식이 잡힐 수 있다라는 해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캔들 패턴의 기준에서 윗꼬리가 달려 있는 맨바닥, 완전 바닥에서 윗꼬리가 달려 있는 흐름은 뭐예요? 비석형. 그렇게 해서 영망치형, 되돌림의 흐름으로 해석을 합니다. 강력한. 근데 별이 두 개뿐이 안 돼요. 위에서 저렇게 뜬 거는 이제 유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나 하락 반전의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는데 그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별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 세 개짜리 망치형, 또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이제 샛별형, 이렇게 이제 놓고 보는 거죠. 역의 흐름에서도 하락 반전의 기준에서도 교수형, 하락 잉태 확인형, 하락 장악형, 하락 장악 확인형, 그리고 석별형, 이렇게 이제 별 세 개짜리는 네 가지 패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엔비디아의 흐름은 주봉의 기준에서 강력한 힘을 내준 갭, 그 갭을 훼손시키지 않고 끝났어요.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속된 표현으로 소형 잡주들 같은 경우 무너지면 주구장창 무너지죠. 근데 지금 이쪽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은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술주들이 끝났다라는 논리 자체가 맞지 않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지금 523%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올라온 것도 저점 대비 85%.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나 이런 쪽의 흐름이 이런 뭐 초강세 흐름까지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튀어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하이닉스가 그대로 다 떠안고 간다, 그러진 않다. 그리고 이제 그 조정을 받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지표는 일단은 나쁘지 않았어요. 지표를 뭐 굳이 나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나쁘지가 않았고, 일단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월 뭐 매 분기 매 반기 이걸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이제 추이 설정 범위를 가져갔을 때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표 부분이 일단 뭐 증가 범위로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놓고 해석할 때 뭐 부정적이 되려는 해석을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은 아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월봉 기준에서 꼬리가 절반 정도 달려 있는데 지금처럼의 지표라면은 결론은
지금 이상한 시장 해석이 되고 있는데 전혀 이제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음? 전혀 그 시장 해석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무슨 얘기냐면 뭐 금리에 대한 해석 부분 버냉키 의장의 파월 의장이죠. 자꾸 버냉키 의장을 찾아요 저는. 파월 의장의 그 코멘트에 대한 해석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코 뭐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금리 인하 조치에 돼 있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뭐 올해 안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권 여당이 들어와도 무조건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을 원한단 말이에요. 금리를 낮춰서든 뭘 어떻게 하든 부양책을 내놓든 뭐가 됐든 그렇게 코멘트가 나오고는 있는데 결론은 이제 지금 뭐 금리를 연준에서는 그렇게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거죠. 4분기까지 지금 매번 들은 게 그거였잖아요. 사실 연준은 4분기에 내린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빠르면 뭐 6월에도 내릴 수 있다부터 별의별 의견이 있는데 아니 결코 파월 의장은 여전히 올해 안에 뭐 내릴 수는 있지만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고금리의 기준에서는 누굴 본다? 고금리의 기준에서는 누굴 본다? 고금리의 기준에서는 뭐 누굴 본다를 떠나서 고금리의 기준은 성장주들의 흐름이 지속된다라는 쪽의 해석인 거죠. 그런 기준에서 좀 인식을 하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엔비디아의 변동성에 그렇게 연동된 것도 없고 삼성전자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수급 우리나라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예요. 누가 뭐라 하든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윤정두가 이야기하는 것만 들으시고 삼성전자 왜 못 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작년 7월까지가 외국인이 쌍끌이 순매수 2위가 현대차였어요. 2위가 1위가 이제 하이닉스고. 근데 그 현대차 기아가 작년에 7월까지 현대차가 40% 그리고 기아가 60% 수준까지 흐름이 나오다가 7월 이후에 수급이 주춤거리면서 고점 대비 낙폭이 좀 깊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탄력이 나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9월, 10월 시장 조정받을 때 10월 달에 좀 하방 잡고 11월, 12월 들어 올리면서 시장을 견인했단 말이죠. 52주 신고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과연 20% 수준의 변동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그 이상 나왔죠. 10월, 11월, 10월부터 따지면 20% 이상, 11월부터 따져도 20% 이상. 그런 변동이 나왔던 종목이 지금 이제 눌려 있는 것 뿐이고 수급이 꼬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반도체 쪽에 누적적인 외국인들의 수급, 뭐 최근 4거래일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저거는 뭐 크게 의미 부여할 만큼의 매도세 기준은 아니죠. 시가총액도 주식수 59억 7천 주, 그러니까 60억 주 기준 잡았을 때 저 정도 물량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제 탄력이 삼성전자보다 가벼운 거는 뭐 아무래도 HBM 쪽의 기준에서 놓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HBM의 성장성이나 이제 뭐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정해주는 흐름이 아무래도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해서 뺏어가니까 신고가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좀 더 가볍게 나오는 거죠. 그 흐름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일부 7억 2,800만 주에서 몇 퍼센트 0.05? 그 정도 물량인데 조금 과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소식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가격 반발력이 꽤 크게 나왔다는 거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한미 반도체도 오늘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의 흐름. 프로그램에서 12만 3천 주 외국인들 매수에 또 추가적인 프로그램 이외의 매수까지. 그게 이제 뭐 공매대차 상황일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강한 추이 추세 흐름을 가져간다. 거래가 이제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똑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3%대 급락만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시 하이닉스 금요일 기준에서는 하이닉스가 잠시 이제 주춤거리고 소부장 쪽의 흐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하이닉스도 좀 과도하게 눌려 있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하이닉스 쪽의 흐름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그다음 뭐 HBSP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가가 눌리긴 했지만 10만 원에서 조금 밀려나긴 했지만 뭐 그래도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꼬리 달았던 부분에 대한 조정률이 좀 깊은 거지 그렇게까지 뭐 버겁지 않죠. 그래서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역시나 긍정적인 해석으로 대처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현대차가 오늘 좀 많이 미끄러졌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뭐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죠. 뭐 고점 대비 어찌됐건 6.7%나 밀려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까지만 땡겨서 보시면 저수급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수급은 이제 유입돼 있는데 주가의 변동성 범위가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미끄러졌어요. 근데 꽤 많이 미끄러졌다라고는 하지만 20%예요 사실. 예? 수십 퍼센트가 아니라 20% 눌렸었던 거고 17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미끄러진 것 같잖아요. 고점 대비. 아니야. 그래봐야 20%고 그때 밀렸을 때 기준이 전체 시장 대비해서 약하지 않았어요. 1월 대비 상승률 자체가 여전히 시장 대비 우위. 그리고 이제 수급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2월 달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매수 강도 1년 동안 개인들 물량 뺏어갔던 것 대비 더 빵빵빵 터지면서 저게 이제 뭐 저PBR 종목 이런 부분에 정부 금융당국의 정책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할 수는 있는데 뭐 그게 뭐 어찌됐건 명분이 됐든 다른 것이 기준이 됐든 누적적인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 유통 물량도 제한적인 종목에 추가적인 수급 개선폭의 확장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차 부분도 지금 많이 과도하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률이 뭐 좀 이따 볼 우리가 뭐 최근 변동률 종목으로 보는 HLB라든가 또 혹은 한미반도체처럼의 흐름은 일단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그에 맞는 변동률과 수급 확인 해석 이런 부분으로 대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에 여전히 현대차는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기아도 오늘 맥없이 무너졌어요. 거래가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강세여서 그랬는지 2.57%까지 움직이다가 이건 뭐 쭉 하고 미끄러져 버렸죠. 현대차의 약세 전환 속에서. 여기도 이제 자체적인 펀더멘털적인 문제는 없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LG화학을 비중은 좀 줄여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의 주가 눌림폭은 불편하죠. 뭐 사실상 수급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져서 수급하고 상관없이 움직임이 나오든가. 근데 아쉽게도 이제 LG화학은 여기도 저 수급이 5% 정도 돼요, 사실. 5% 정도 개인에게 넘긴 건데 그것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넘기고 나서도 여전히 외국인 기관 지분, 외국계 기관 투자자 또 대주주 지분 이렇게 하면 그게 81%고 기관 지분 빼고 또 LG화학의 개인 투자자분들 들어가 계신 물량 단타치로 들어가면 그 비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다만 이제 거래가 너무 둔화되어 있고 수급이 일부 꼬여져 있으니 개선되면 비중을 다시 확장하는 걸로 설정하고 비중을 이제 줄여놓은 겁니다. 10%로 염두에 두시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자사주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안정화 찾으면은
고점 돌파의 기준 계속 나올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뭐 수급이라든가 또 캔들, 샛별형의 기준이라든가 거래라든가 전부 긍정적으로 전부. KB금융도. 그러니까 이런 쪽이 좀 눌려서 더디게 가는 것 같더라도 우리 포트폴리오의 기준만큼은 비중을 제대로 채워놓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한국전력도 강력하게 이제 그 변동이 나올 때 매수의 기준을 잡아드렸다가 좀 주춤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매수세를 재차 드리지 않고 있어요. 거래 부분이 수급은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왔는데 거래가 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거래가 살아나는지 여부를 보면서 신규 편입자의 편입 기준도 잡을게요. 자, HLB입니다. 오늘 보여지는 그대로의 수급이 들어왔고 뭐 이왕이면 그 수급보다 더 들어와 있기를 기대를 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윤정도가 똘똘했다면 오늘 메타방의 기준 전체적으로는 뭐 추이 추세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매매 따라하기 반 같은 경우는 비중을 전체를 다 실어서 들어가고 또 차익 실현해서 나오고 이런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개장 추후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뭐 강보합보다 좀 더 위에서 차익 실현했어야 되는데 복귀를 한다면 그게 좀 아쉽고, 두 번째는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기준에서 좀 밑에서 잡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뭐 원체 프로그램이 17만 주 매도하면서 눌림폭이라서 빠르게 차익 실현을 잡았고, 그리고 이제 막상 수급 개선될 때 따라붙으면서 들어갔어요. 잘 기다리고 있기도 했는데 결국은 뭐 계속 기다려봐야 비슷한 단가 1% 작진 않지만 그 정도 수준 될 것 같아요. 더 밑에 잡는다 해도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쭉 뻗어갔으니까. 그러니까 5분봉, 10분봉 뭐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뭐 97,000원 살짝 이탈되고 96,000원도 이탈되고 95,200원까지 내려오긴 했었는데 일단은 그 최저 바닥에서 움직인 흐름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지금. 최저 바닥에서 움직인 흐름 자체 제한적이고 대부분이 99,000원대 중반 이상 10시 이후에, 그러니까 고자락에서 잡고 이제 요 고점에서 갈등을 많이 했었죠. 고점의 기준에서 거래가 없이 이 움직임이 나오면 차익 실현 범위 설정. 근데 프로그램 수급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놓고 본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절반을 정리했고 절반 남아 있는 가운데서 시간에서 어떻게 형성이 될지, 지금 만천주 시간의 동시효과 이후에 이제 동시효과 이후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만천주 매도 물량이 있는데 저건 뭐 얼마든지 뭐 한 번에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저렇게 깔려 있어도 주가의 흐름을 되돌릴 때는 뭐 그 시간에서 거래가 될 때는 전혀 무시하고 매매가 되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수 페타시스도 좀 이제 되돌릴 때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둘 다 일단 오늘 매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손실 범위가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수 페타시스도 43,300원 찍고 쭉 조정을 받았던 과정인데 이번에 42,550원까지 돌리고 다시 눌림이란 말이에요. 수급은 뭐 금요일과 오늘은 일부 꼬여 있다 할지라도 금요일 같은 경우 손바뀜 수급에 누적적인 기간 수급 또 외국인 수급 전부 감안했을 때 과도하다. 여기서 시장 조금 안정화되면은 이수도 거래가 터져 있는 상황이고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무게감을 둡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HPSP 소량이긴 합니다만 편입 설정이 잡혀 있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거래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둘 다. 그래서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이나 이런 부분 잘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고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고용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의 확장이 손바뀜 수급이 포함되어 있어요. 손바뀜 수급이. 그리고 뭐 손바뀜까지 지금 뭐 들여다볼 만큼의 주력까지는 아닌데 일단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의 기준이다. 슈팅이 한 번씩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나와주는데 그 변동률이
시가총액이 1조 3,700억이다 보니까 좀 가볍죠. 그 주성 엔지니어링도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자마자 또 밀고 내려온 거야. 예? 참 희한한. 그러니까 여기도 뭐 벅찬 수준이 아닙니다. 뭐 사상 최대치 흐름이라서.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하나하나 보고 뭐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LIG 넥스원이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수급 범위 보고.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오늘은 쌍끌이로 잡히네요. 쌍끌이로 잡히고 주가는 눌리고 그럼 또 시간에서 또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내일 갭상승 이후에 또 변동률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개인들이 3거래일 동안에 뺏긴 물량이 100만 주 정도 1.5%. 근데 주가의 변동률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오늘 기관 쪽이 일단 뭐 고르게 매수를 했는데 사모펀드는 매수를 했네요. 사모펀드는. 그리고 기타 법인은 매도를 한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결론은 주가가 들어 올려지고 눌릴 때에 뭐 밑에서 재편입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뭐 쉽지는 않네요. 뭐 기타 외국인까지. 기타 외국인 누구라 그러세요? 그냥 옆집 형.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외국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기관으로 불릴 수 있는 라이센스를 득한 쪽,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뭐 JP모건, 모건스탠리 이건 전부 외국계 기관 투자자이죠. 그래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라고 표현하는 건 윤정도 혼자 유일할 거고 대부분 그냥 외국인 뭐 이렇게 표현하죠. 또 기관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기관도 마찬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금융투자보험, 투신, 뭐 기타 금융, 기타 금융도 기관으로 포함돼요. 그래서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쪽, 스탁론 이런 쪽, 그다음에 연기금, 사모펀드. 근데 기타 법인이나 기타 외국인은 기관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외국인으로도 포함 안 되고 염두에 두시고 금요일날 기타 법인과 사모펀드의 매수 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요시 좀 놓고 보고 전략을 꾸려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보여지는 수급 범위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에 고민을 좀 해볼게요. 고민을 좀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뭐 현대차까지 넣어놨는데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된다면 하이닉스 그리고 HLB,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까지 같이 연동시켜서도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수급 범위에 대한 해석을 다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누적적인 수급은 나쁘진 않아요. 또 순바뀜도 있었고, 다만 이제 변동률의 기준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면서 들여다보고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또 문의가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오늘 방송은 요만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